안녕하세요. 서비의 전원일기입니다. 오늘은 비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텃밭이 크든 작든 아무튼 작물을 키울 때에는 반드시 비료를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떤 비료를 주어야 할까요? 일단 인터넷으로 이렇게 비료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료가 뜹니다. 뭘 줘야 할지 바로 답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우리 텃밭에 주로 이제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텃밭 비료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또 뜹니다. 텃밭이니까 어떤 비료를 줘야 할지 답이 나오시나요? 이 시간은 비료에 대해서 시각을 넓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 3평에서 30평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 텃밭 농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베탓몰이라고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전용으로 이렇게 특화된 그러한 그 비료를 추천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일반 큰 그 농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료를 하게 돼 있죠. 하지만 텃밭을 하는 주된 목적이 그 유기농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텃밭 그 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고 방대해서 많이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지금 압축해서 지금 내용을 좀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텃밭은 토양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땅이 무엇인지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양학 박사로 유명한 그 토명 이완주 그 선생에 의하면 그분의 그런 글도 좀 읽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흙은 그 흙의 조상은 용암이죠. 용암이 굳어진 바위인데 이 바위가 풍화가 되면 또 자갈이 돼요. 또 자갈이 또 풍화가 되면 모래가 되고 이 모래가 다시 또 풍화가 되면 비로소 이제 흙이 되는데, 이 주먹만한 자갈이 풍화가 되면 2주먹 크기의 그 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흙 알갱이 사이사이에 이제 그 한 주먹만큼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흙 알갱이와 유기물을 우리는 고상, 그리고 흙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기상, 흙 속에 들어있는 물을 액상, 이렇게 이제 칭하는데 이 세 가지를 흙의 삼상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흙 속에 사는 삼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상, 기상, 액상. 이 세 가지를 100%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균형이 있는데 50%는 고상, 그리고 기상 20%, 액상 20%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고상, 즉 흙 중에 50%의 흙 중에 유기물이 5% 이상 들어가 있는 흙이 최고라고 합니다. 한데 우리나라는 평균 3%밖에 안 들어있대요.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7% 정도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이 높다고 해요. 그럼 벌써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텃밭이든 이런 흙에 결국에는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비료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특히 화학 비료 같은 경우에 이런 비료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이 비료를 통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17가지 성분,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통해서는 17가지 성분밖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 23가지 성분이 우리 인체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유기물, 화학 비료가 아닌 유기물에는 그 화학 비료에서 결핍된 60여 가지 성분이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텃밭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학 비료가 아니라 유기물로서 이렇게 텃밭 농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토양의 경우에는 약 90%가 산성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 산도는 밭이 5.5, 그러니까 pH 7.0이 중성인데 그보다 적으면 산성, 그보다 더 높으면 그 알칼리성인데 당연히 7보다 낮으니까 산성이겠죠. 밭이 5.5, 논이 5.6으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좋은 땅이 약 그 pH 농도가 6.0에서 6.5라고 해요. 그런데 다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땅이 산성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크게 보면 일단 그 화학 비료를 많이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또 공업 국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성비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땅이 많이 그 산성화된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물론 산성이면 왜 작물에 좋지 않은가 잠깐 보면 뭐 이렇게 영양분의 흡수의 균형이 깨진다. 예, 그리고 작물에 이로운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불량하게 한다. 이 미생물 활동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또 인산질 비료의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 작물이 인산을 흡수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에 들어가기 앞서 이 산성 흙에는 가장 좋은 게 그 석회예요. 석회 같은 경우에는 값도 싸고, 그래서 텃밭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뭐 이런 석회를 좀 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땅이 산성인지 뭐 알칼리성인지 중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은 대부분이 다 산성이기 때문에 뭐 석회 적정량을 그냥 뿌려주셔도 될 것 같고, 더 좀 꼼꼼하게 알아보실 분들은 뭐 이런 값싸게 이렇게 그 산성 토양의 그 토질 농도를, pH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될 듯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애들 문방구에 이렇게 보면은 그 pH 농도 재는 그런 그 종이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로 해도 나중에 한번 재볼 생각인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흙을 물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뭐 떠보면 이게 어느 정도 농도인지 대충 대략 알 수 있겠지만, 먼저 물의 농도가 중성인지 이걸 먼저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예, 좀 바깥으로 새긴 했는데, 예, 석회를 뿌려서 이렇게 산성의 토양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있으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석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석회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뭐 일단 밑줄을 좀 그어놨어요. 확실하게 좀 쉽게 좀 보시라고. 뭐 유해물질 생친의 중화, 또 병해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또 중금속에 의한 유독 작용을 경감시켜주고, 또 칼리나 고토의 흡수를 조화롭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 석회질 비료의 효과로서 뭐 당연히 중성 토양으로 개량이 되고, 또 탄수화물의 이동을 촉진하고,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공기와 물의 이동을 좋게 하고, 인산의 흡수를 잘 조절해 준다고 하니, 저도 뭐 석회를 사긴 했는데, 뭐 지금은 좀 늦긴 했지만 내년 봄에 이렇게 석회로 다시 좀 땅을 좀 개량을 좀 할 생각이에요. 비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작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 영양소가 뭔지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작물은 지금 17가지의 그 기본 그 영양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표에 보시듯이 뭐 이렇게 기본 영양소,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은 공기나 토양, 물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니까 그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뭐 그다음에 그 다량 영양소, 그나마 많이 좀 필요한 게 질소, 인산, 칼륨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로 비료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소량으로 들어가고 있는 뭐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 또 미량 원소 그 8가지, 표에는 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니켈이 빠져 있어요. 해서 이 미량 원소 8가지, 이 소량 원소인 그 칼슘, 마그네슘, 황과 그 미량 원소인 이 8가지는 비료보다 토양을 통해서 그 흡수가 된다고 해요.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그 3대 영양소에서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칼슘을 더 포함시켜서 4대 영양소, 여기에 그 마그네슘을 포함시켜서 5대 영양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칼륨 같은 경우에는 칼리라고도 하거든요. 칼륨은 칼리라고도 하고, 또 칼슘은 석회예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고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디에 보면 뭐 비료 푸대 겉에 뭐 석회 고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회 고토,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비료란 얘기죠. 이게 많이 현재는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칼리 똑같은 얘기, 칼슘, 석회 똑같은 이야기, 마그네슘, 고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영양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잎의 성장에 관여를 합니다. 너무 많게 되면 칼슘 부족을 일으키고, 인산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열매에 관여를 하는데, 또 너무 과하게 되면 미량 원소의 흡수를 방해해서 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리는 생장과 구분에 그 영향을 미치는데, 또 너무 과하게 되면 마그네슘의 그 흡수를 저해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너무 과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 이 석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또 과하게 되면 붕소의 결핍을 유발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석회를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구매를 할 때 보면 이 붕소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붕소는 이제 미량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석회를 많이 뿌리게 되면 붕소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붕소 시비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그 인산의 이동을 돕는다고 해요. 이 마그네슘 비료는 특히 칼륨하고 같이 뿌리면 절대 안 돼요. 수정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비료를 이제 주는 시기는 주로 이제 봄, 가을이죠. 예, 봄, 가을에 주로 이제 하게 되고, 줄기, 뭐 당연한 거죠. 줄기나 이런 뿌리에 직접 주면 안 되고, 또, 뭐 꽃이 피기 전 아니면 후에 준다는 것, 그리고 분갈이 시에는 이거를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액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텃밭에는 어떠한 그 비료를 뿌려야 될까요? 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비료에는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쌀, 여러 가지 뭐 음식들 대부분 다 무기질 비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생산되고 있지요. 하지만 무기질 비료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또 땅을 산성화시키고 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많은 영양소를 다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텃밭에는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통해서 이런 유기질, 뭐 퇴비를 통해서 이렇게 무기질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듯이 이 유기질 비료는 동물성 비료, 식물성 비료, 이렇게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폐기물 비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기질 비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질소, 인산, 뭐 칼륨, 석회질 다 이게 무기질 비료에 속합니다. 유기질 비료 중에 이렇게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가축분이에요. 이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000원 정도 그 이하의 그 비용으로도 이렇게 20kg 한 포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농업인이 아니면 그 가격에는 구매가 힘들고 보통 4,000, 5,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가축분 퇴비도 보면은 다 이렇게 배합 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생산하는 업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주로 이렇게 개분 또는 돈분 이렇게 우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면은 뭐 개분이 제일 여러 가지 그 중에 제일 그 우수하다고 합니다. 전업농은 아니지만 그래도 텃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퇴비가 필요한데 뭐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퇴비를 뭐 이런 개분이든 뭐든 이렇게 뭐 잔뜩 사가지고 바로 그 해에 쓰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묵혔다가 완전 발효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이게 아무리 발효된 퇴비라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뭐 토양에 뿌려주면 덜 발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반드시 텃밭에도 이런 뭐 퇴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발효가 완전히 끝난 것, 예, 반드시 발효가 끝난 것을 사용해야 그 문제가 없습니다. 뭐 텃밭을 하는데 1년 정도 이렇게 묵혀두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 그 발효된 그 퇴비는 한 방선균이라고 해서 하얗게 이렇게 뭐 잘 뽀얀 그런 그 모양이 그 납니다. 또한 그 유박도 있지요. 뭐 이런 기름을 짜고 난 그 찌꺼기로 만든 건데 이게 효과가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그 유박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까리, 예, 피자마라고 하죠. 이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모양도 강아지 사료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강아지들이 많이 먹고 이런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피자마에는 그 맹독성 물질인 그 리신이 들어있어서 이게 뭐 청산가리 6,000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비료예요. 그럼에도 이걸 쓰는 거는 값이 싸요. 주로 인도에서 주로 많이 수입을 하는데 값이 싸고 또 그 비료 성분이 탁월해요, 아주. 그래서 뭐 이 피자마 기름, 아주까리 이 깻묵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유박 비료에는 이 아주까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 특히 이 강아지들, 개나 고양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냄새가 들어있다고 해요. 먹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히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유박 비료 쓰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예. 오늘은 뭐 유기질 비료하고 무기질 비료를 나누긴 했는데 뭐 질소, 뭐 인산, 칼륨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주로 대부분의 비료가 여기에 속하죠. 여기를 제외한 뭐 석회라든가 뭐 아니면 붕소, 그다음에 마그네슘, 고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무기질 비료임에도 일단 유기질 비료의 범주에 넣었어요. 이유는 이것들이 주로 그 토양을 굉장히 개량하는 효과가 있고 산성화시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굉장히 좋은 그러한 비료이기 때문에 땅을 산성화시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일단 유기질 비료 범주에 넣었으니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기질 비료 보시면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분, 돈분, 개분.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발효된 것 기준으로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볏짚, 톱밥, 유박, 뭐 굉장히 이 표에 보시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표를 잠깐 보시기 전에 과연 퇴비는 뭐고 거름은 뭐고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름이 뭔지 퇴비가 뭔지 비료가 뭔지 잠깐 알아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작물이 생장하는 데는 17가지 무기 원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걸 이제 필수 원소라고 하는데, 이 무기 원소가 함유된 모든 물질을 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름은 퇴비보다 더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름 안에 퇴비가 있는 거죠. 퇴비는 이제 유기물, 뭐 식물이나 이런 작물의 그 유체를 썩혀가지고 그 유기물이 완전히 그 분해되도록 해서 그 입자를 완전히 부패시킨 것을 그 퇴비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농가들이 많이 퇴비를 많이 농협을 통해서 싸게 이렇게 사지요. 그리고 우리 뭐 일반인들은 뭐 한 포에 4,000원, 5,000원 그런 그 퇴비를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뭐 주로 비료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 비료는 사실은 뭐 주로 화학 비료를 얘기를 하지요. 지금은 뭐 거름, 퇴비, 뭐 비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단어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책에서는 주로 책이나 이런 뭐 매체에서는 주로 비료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일반 농가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료를 거름이라고도 많이 사용을 해요. 시골에서는 뭐 비료 그러면 다 화학 비료로 다 이렇게 거의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큰 제목은 유기질 비료이지만 뭐 어떻게 보면 유기질 퇴비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러한 뭐 종류의 그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단독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뭐 단독이 아니고 혼합해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거다 이렇게 딱 집어줄 수는 없어요. 이 목록들 중에 뭐 주의 있게 보신다면 3번 개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발효 개분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주로 이 우분, 돈분, 개분과 함께 또 톱밥을 많이 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톱밥 자체로 이렇게 또 비료를 만드는,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드는 경우에도 굉장히, 일단 톱밥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유박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슨 11번 무슨 액비라든가 뭐 특히 12번 깻목 이런 것들은 이제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텃밭에 넣게 되면 뭐 재앙이죠. 온갖 벌레가 끓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발효가 되어서 안정화가 된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액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직접 표에 있듯이 여러 가지 뭐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계란 껍질이라든가 바나나 껍질, 뭐 생선 부산물, 뭐 오렌지 껍질 이런 걸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잠깐 이렇게 뭐 보여만 드리고 오늘은 뭐 더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14번 숯가루. 이 숯가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죠. 좋긴 한데 뭐든지 많으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숯도 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숯 자체에는 특별한 영양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뭐 이런 미생물 등의 서식을 방해해 가지고 오히려 수소 이온이 증가해서 땅이 산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석회, 고토, 특히 붕소, 17번 붕소 같은 경우에는 뭐 붕소라고도 하고 붕사라고도 하고 붕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소교를 얘기할 때는 붕소, 우리가 농사할 때 비료는 붕사, 그 다음에 이거를 물에 녹이면 붕산,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번 목초액. 목초액은 무려 이제 식물이 살아가면서 저장해 놓은 500여 가지 영양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필요하는 물질을 다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뭐 비료도 아니고 농약도 아니지만 이 목초액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 환경이 개선되고 또 뭐 좋은 그 미생물의 번식도 크게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목초액을 구입할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반 목초액은 뭐 이렇게 숯을 만들 때
그 수색 그 부산물로 이렇게 목초액을 그 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데 일단 그 숯을 만들게 되면 나무의 종류도 여러 가지, 나무의 종류도 제각각이고 또 뭐 나무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목초액의 그 성상이나 품질 이런 균일성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온도도 뭐 제각각이고, 특히 또 고온에서 이렇게 목초액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뭐 벤조피렌 같은 유해 물질도 나오고, 또 이제 목초액을 채집하는 과정 중에 그 산소와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타르가 많아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목초액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보면 굉장히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싼 거 이런 거 쓰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그 제조되었는지 제조 공정을 알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으니 목초액은 반드시 그 목초액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기계식 공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좋은 목초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장이 있어서 생산도 하는데 일본에서 수출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좋은 목초액은 이런 공기나 이런 빛, 뭐 다른 물질 같은 걸 만나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전문 공장에서 만든 거 그런 걸로 꼭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목초액이 사실 뭐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희석 배율을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그 생유기물을 뭐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절대 땅에다 넣는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표에 있듯이 뭐 가스장애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병원균, 기생충, 또 유해 물질까지 다 생겨요. 또 오히려 잡초 같은 것도 많이 번식하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텃밭을 하는데 직접 퇴비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 뭐 무슨 퇴비라든가 무슨 거름 이런 거 발효된 거 구매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이 퇴비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효과가 1년째에는 이제 작물에 흡수도 되고 토양에 축적도 돼요. 흡수도 되고 축적도 되면서 2년째에도 역시 똑같이, 또 물론 뭐 양은 줄겠지만 그 작물에 흡수되고 이게 축적되고 굉장히 토양을 뭐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와 함께 이게 작물에도 퇴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텃밭을 하실 때에는 퇴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뭐 그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유기물 비료 많이 있어요. 검색하시면 그런 뭐 비료를 사용하셔도 될 듯 하지만, 아무튼 퇴비가 제일 좋다. 땅을 할 때 뭐 어쩔 수 없으면 이제 화학 비료를 뭐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 뭐 저도 콩을 한번 심어봤는데 역시 콩이 자라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자란다. 반드시 뭐 기존에 이렇게 작물을 키우던 그런 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적정한 양의 퇴비를 넣어주면 되겠지만, 한 번도 작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이런 뭐 주택 단지 개간해서 처음 땅에 작물을 심을 때에는 퇴비를 충분히 주어서 토양 구조를 어느 정도 변환시켜주고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 텃밭 비료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